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의 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누구보다도 예언력이 뛰어난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또 맞추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불출마 아니면 종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들 그냥 반신반의했거든요. 이번엔 틀리겠지.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맞추셨어요 또. 네, 그건 뭐 상황이 황교안 대표가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늦었다. 뭐 이제 나간다고 해서 뭐 조금 모양새도 좀 그렇고 그리고 사실 가능성이나 이런 걸 다 따져보게 되면은 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우왕좌왕하다가 네, 우왕좌왕. 예. 이제 나갔는데 네네. 어떻게 됐든 제1야당 대표가 당을 위해서 험지에 종로에 자기 당락을 떠나서 네.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나머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기로 하신 다음에 또 지난 주말에 본인이 이제 졸업한 학교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있는 분식집도 들리시고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뎅과 떡볶이 이 가게에서 말씀을 드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1980년 무슨 사태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뼛속까지 네. 5.18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뼛속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죠.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네. 설사 당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야 되고 특히 종로에서 총선을 나갔고 또 대통령 후보를 바라본다는 분이 네. 5.18 1980년 5.18을 그때 무슨 사태인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근본적인 정신 상태를 의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1980년도 5.18 민주화 운동 이것은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의 말씀이 그냥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글쎄요, 그러한 그 5.18 자체를 입에 올리기 싫으니까 그러한 사태다. 네. 무슨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군요. 그리고 무슨 그 식당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렵게 살았다는데 어묵을 어떻게 먹느냐. 네, 라면 도시락 사가지고 와서 예. 라면 국물 사 먹었다. 네. 그건 누가 믿어요? 라면 국물을 500원에 팔고 이런 건 아니에요? 50원에 팔고 이런 건?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에 4학년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그 다음 해에 사시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신설합당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출마 선언, 진심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대구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저는 줄기차게 황교안 대표가 종로 그리고 네. 유승민 전 대표는 대구를 떠나는 것이 네. 옳다. 그렇지 않으면 두 분 다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보수 대통합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두 분 다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은 의미가 있죠. 특히 혁통동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20일 통합선언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유승민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분이나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데 네. 꼭 그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딴 뭐 요구한 게 있어요? 당연히 이 당대당 통합 소위 네.
신설 통합을 요구했다고 하면은 네. 흡수 통합이 아니라 같은 1대1 통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분과 뭐 당내 인사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황, 유 네. 소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유승민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갈 데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2년 후를 노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게 더? 물론 뭐 두 가지 다 있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구 정서로 봐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네, 만약 보수 통합당에서 유승민 의원을 대구에 공천한다고 하면은 친박 세력들이 함께 동거하지 않고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한국당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TK 50%를 물갈이하겠다 네, 하는 문제도 이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네, 또 유승민 스스로도 대구에서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합을 해준다는 그런 명분하에 자기 신변 문제도 정리하면서 반드시 2년 후 대통령 선거는 준비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어제 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유승민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갖다 바친 거다 자유한국당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자유한국당을 만약에 네. 손학규 대표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켜줬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됐고 네. 그 결과로 바른미래당이 남아있다. 한국당으로 가지 않았다. 네. 이런 결론도 있고요. 네네네.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기구하면 넘겨주겠다. 네. 라고 했는데 손학규 대표로서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은 네. 만약 바른미래당을 안철수 대표에게 넘겨주면 역시 네. 보수 중도 정당으로 바른미래당을 받쳐준 꼴이 되는데 네. 그래도 손학규 대표가 그런 갖은 모욕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켜줬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이 향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래도 진보 쪽에 가까운 의원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평가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손학규 대표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을 지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그렇죠. 살아남은 거다. 그러니까 역시 정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를 네.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잘 지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만든 지금 국민당, 국민의 당이 아닌 국민당. 이 국민당도 결과론적으로는 뭐 신설 합당한다는 그 당 쪽하고 좀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게 있어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그럴까요? 안철수 대표 그건 아니에요. 예. 기회를 보아서 보수 통합 신당이 네. 그 대통령 후보를 어려워질 때는 그러한 걸 할 거예요. 오직 네. 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국민의당에서 의자는 빼버렸잖아요. 네. 그 의자가 호남이에요. 그 의는 호남의 의다. 호남이다. 그럼 국민의당에서 호남을 빼고 국민당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의자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을 버렸다는 거는 국민의당인데 네. 의자를 뺀 것은 네. 그 의자가 호남이다 이거죠. 지금 국민당의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 전혀 이 동감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인식하시고 다른 길 쪽으로 그냥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뭐 전환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뭐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유승민 의원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한국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또 이정현 후보가 전 대표로서 나는 비켜주겠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혼자 지금 나가는 쪽으로 종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에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보수 통합이 총선 직전에 빅텐트 형식으로 혹은 뭐 중텐트라도 하게 되면은 이낙연 총리하고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자리를 비켜준 것은 네. 뭐 같은 보수로서 한국당 대표에게 자리를 비켜줬다. 네. 그런 선의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정현 대표가 비켜줌으로써 황교안 대표도 득이 되지만 이낙연 전 총리도 득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어떤 게 득이 될까요? 이정현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를 하면은 예. 일부 보수 측은 이정현 대표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그러한 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익이 되지만 네. 만약 이정현 대표가 옮기지 않고 종로에서 출마한다고 하면은 종로에도 상당한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정현 대표도 비록 보수이지만은 상당한 호남표가 지지할 수 있는데 그걸 비켜주면은 또 그건 이낙연 대표 총리가 이익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정현 대표의 종로에서의 다른 구역으로 옮기는 것은 보수 대통합의 예의를 지키는 거지. 두 후보에게 그렇게 득실을 따지면 똑같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호남표가 이정현 전 대표에게 몰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빠짐으로 인해서 양쪽이 결과지는 뭐 똑같은 셈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당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랑 김태우 전 경남지사 고향 출마 불가 방침이 또 더 강력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두 분은 어떻게 될까요? 무소속으로 나가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따를까요? 당의 입장을? 아무래도 두 분 다 예. 공관위원장 김용호 위원장이 뭐 내려가서 설득을 했지만 너무 늦었다. 네. 고향에서 출마하겠다. 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국당에서 어쩐지 네. 공천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준다는 거는 고향에서 출마를 하도록요? 네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글쎄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도 일말에 그런 성격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좀 강직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를 우왕좌왕하게 내버려 둔 걸 보면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한국당의 인재영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면은 태용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이 갑자기 영입이 되고 지역구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뭐 태용호 공사는 저하고도 방송도 많이 해보고 친하시죠? 네. 훌륭하신 분인데 네. 한국당에서 영입해서 서울 지역구에 나간다 하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분이죠. 네. 유권자가 결정할 문제죠.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태용호 전 뭐 대사가 무슨 자격으로 지역을 대표하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태용호 공사 얘기까지 말발발하는 것은 거시기하네요. 거시기. 알겠습니다. 국민당 하나만 더 여쭤보고서 좀 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철수 결국 이제 대표가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에 선출이 됐는데 이 자리에 진중권 전 교수가 함께하면서 막 울먹울먹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두 분이 같이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진중권 교수는 요즘 뭐 평론가, 네, 교수로서 보는 사람마다 다발성을 쏘아버리더라고요. 네. 저도 한 방 맞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냥 뭐 기자들이 물어서 난 소위부답이다. 네네. 믿고 만다라고 했지만은 거기 안철수 국민당 장준이에 가서 뭐 평론가 학자로서 강연을 한 거지.
저는 국민당에 입당한 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예. 일단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어서 훌쩍거렸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 뭐 진 교수가 이러다가는 국민당하고 손잡고 좀 정치를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념적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국민당 어쨌든 이제 창당준비위원장이신 안철수 대표의 뜻이 뭐 제일 중요하겠지만 핵심 지지층을 어디로 두고 지금 하는 겁니까? 옷 색깔도 오렌지 색깔로 바뀌고 그러던데.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관심 없는 질문을 막 여러 개 하고 있네요. 네. 이제 대한신당 얘기 제가 관심 있으실 만한 대한신당 얘기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대한신당 3당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시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건 뭐 통합 선언까지는 무난히 빨리 할 수 있지만 네. 또 통추위를 구성해서 오늘 또 만난다고 하지만은 네. 만약에 우리 대한신당은 지금 현재 누구나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상대 당들이 그러한 지도부나 만약 지분 문제 등을 얘기하면은 네. 통합은 됩니다. 그렇지만 좀 그 디테일에 악마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되긴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디테일상의 문제일 것이다. 네, 시간은 짧을 수는 없고 네. 좀 걸릴 것 아닐까 이렇게 네. 추측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3당의 핵심 지지층은 결국 호남 지역으로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민주당하고 싸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과 1대1 선의 경쟁을 하고 예. 비호남권에서는 연합도 하는 것이 분열된 보수를 향해서 네. 확실한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2년 잔여 임기도 성공시키고 국가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보 정권의 재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탐탁시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다 큰거 다칩니다. 큰 거 다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수 대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나중에 또 같이 또 얘기도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